항소와 상고는 아실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즉 2심으로 가는 것이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즉 3심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 상고입니다. 그런데 만약 1심 결론이 마음에 안 들어서 2심으로 가면 항소장은 누가 작성 제출해 주나요? 정답은 원칙은 1심 변호사입니다. 가끔 1심 결론이 안 좋아서 1심 변호사에게 어떤 일도 맡기고 싶지 않다는 분들 계신데요. 물론 2심 변호사 선임하고 그분에게 맡겨도 되지만 1심 변호사는 항소장까지 제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당히 1심 변호사에게 항소장 제출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상고장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장 제출은 민사는 받은 날로부터 2주일, 형사는 선고일로부터 1주일 꼭 기억하시고요. 항소장은 항소한다는 표시 그리고 얼마만큼에 대해 항소한다는 표시만 있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듯이 일부 항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1억 원을 청구했는데 6천만 원만 이겼다면 원고는 전부 항소를 하면 인정을 못 받은 4천만 원 부분을 항소할 수 있지만 그 중에 2천만 원만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피고도 마찬가지고요. 항소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나중에 졌을 때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소장은 항소 이유서가 아닙니다. 1심 판결이 왜 잘못되었는지, 즉 어떤 사실 판단을 잘못했는지, 어떤 법리를 오해했는지, 형사사건 같으면 양형이 왜 부당한지 등은 항소 이유서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 이유서를 쓰려면 기록을 보고 며칠을 써야 하지만 항소장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라면 10분 내지 1시간에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 꼭 구별해 주세요. 민사 항소 이유서가 늦으면 큰일 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항소 이유서는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습니다. 형사 항소 이유서는 늦으면 큰일 납니다. 제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항소 이유서는 늦게 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가사도 같습니다. 제가 2심 재판장을 많이 했는데 정말 게으르신 변호사들 중에는 6개월 정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변론기일이 잡히자 그 전날에서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늦게 내면 의뢰인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맞추어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내는 경우에는 2주 또는 한 달만 기간을 더 주십사 하고 아주 공손히 재판부에 연장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는 늦으면 큰일 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대법관이라는 높은 분들께 내는 것인데 하루라도 늦으면 상고가 그냥 문전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 형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시간이 없다면 주장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쟁점별로 1주장, 2주장을 간단히 하고 추후에 상고 이유 보충서라는 제목으로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간단한 상고 이유서라도 안 낸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것이니 상고 이유서 제출을 잘 챙겨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보충하는 방법은 88회에서 설명드린 형사 항소 이유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너무 없다면 간단히 요점만 적고 추후 자세히 적어도 됩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일단 판결문을 늦게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형사는 큰 의미가 없어서 주로 전자로 진행되는 민사, 가사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판결문을 안 받으면 일단 일주일을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문서를 보냈는데 안 받으면 일주일이 되어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한쪽이 완승을 한 사건이 아니라면 더더욱 항소, 상고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늦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도 정말 지독한 사람이어서 똑같이 늦게 받는다면 결국 항소, 상고 마감일은 똑같아집니다. 다음 쇼츠에서 이어집니다.